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한 거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결국 헌재가 판단할 일입니다. 헌재는 이 위헌 여부의 본안 판단에 앞서서 먼저 이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부터 결정을 해야 합니다. 두 재판관이 사흘 뒤인 18일에 퇴임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는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헌재는 오늘도 이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오전 헌재가 평의를 열고 한 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의 위헌 여부와 효력 정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와 변호사, 로펌 등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과 함께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고요. 헌재는 지난 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 민주당이 추천한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에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만큼 헌재는 시일이 걸리는 본안 결정에 앞서 먼저 내일과 모레 중에 지명의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처분 건부터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오늘 평의에 앞서 이 한대행 측의 답변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해 조선일보는 어제 한대행 측이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는 이 헌재가 한대행 측에 요구한 이 답변서 제출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고 하는데 한대행 측은요, 이 40여 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헌법 소원 대상인 이 공권력 행사가 아니며 임명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서 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합해서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대행 측은요, 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희수 재판관을 이 헌재 소장에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 헌재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의 지명 행위는 이 국가기관 사이에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 위헌 헌법 소원을 각하한 선례를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오늘 패널 나오신 분들이 법률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최근에 이 헌재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 헌법 소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앞서 이제 저희 기자들이 전해드린 것처럼 법리적 그리고 또 판리적 근거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 기자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18일 그러니까 3일 뒤입니다.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지금의 구인 체제에서 이 재판관 지명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밖에 사실상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처분은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권한대행 측이 낸 답변서의 법리적 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당시는 김희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과 재판소장을 지명하는 것은 다른데요.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회가 지금 이 인사 요청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인사청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20일이 지나면 임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111조 4항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명하는 행위는 바로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여서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장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요. 또 자기 관련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이 헌법소원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변호사였는데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 지명에 의해서 법률적 이익 침해를 발생받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각하가 됐는데요. 이번에 이 헌법소원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본인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송을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위법적으로 재판관을 임명할 경우에 향후에 본안에서 그러니까 헌법소원 심판에서 인용이 될 경우 그 진행된 심리 절차 내지 결정이 날 경우 결정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직접적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도 인정이 됩니다. 어제 답변서로서는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헌법소원 청구에 각하나 기각을 구하기에 적정한 법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큰 틀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적법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으로 누가 올지를 걸러내는 것, 내지는 헌법재판관들이 내 동료로서 후임으로 누가 오는 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헌재가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해도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라틴어 법원에 보면요, 그 네모 유덱스인 카우자 수아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도 자기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헌재가 스스로 누가 후임으로 올지 말지를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 법 정신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자 지난번에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국회 간의 권한쟁이니까 제3의 기관인 헌재가 판단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누군가가 지명이 됐다고 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놓은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에서 각하가 맞고 본안 청구가 부적법하니까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기각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